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잠깐 영상을 멈춰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멈추고 몇 쪽을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를 잠깐 일시 정지시키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수학 내용들이 지금 차례로 나타나 있어요. 1번은 덧셈과 뺄셈, 2번은 평면도형, 3번은 나눗셈, 4번은 곱셈, 5번은 길이와 시간, 6번은 분수와 소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1학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단원이 덧셈과 뺄셈이에요. 우리가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 두 자릿수끼리의 덧셈, 그리고 또 받아 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끼리의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3학년 1학기에서는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끼리의 덧셈, 그리고 받아 내림이 있는 세 자릿수끼리의 뺄셈이 나옵니다. 먼저 3학년 수학에 들어가기 전에 수학 익힘이에요. 수학 익힘 5쪽. 5쪽에 보면 덧셈과 뺄셈 준비 학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잘 떠올리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한 5분 후쯤,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 5쪽을 풀어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익힘을 모두 풀어보았죠? 실제로는 5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멈추고 문제를 푸는 동안 5분 동안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수학 익힘 5쪽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칠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여기 메모지에다가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1번에 덧셈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4 더하기 8 이런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의 덧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의 자리부터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와 8을 더할 수 있습니다. 4와 8을 더하면 12라는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의 자리에는 그 자리를 맞춰서 그대로 2라는 숫자를 쓰게 되고요. 1이라는 숫자는 받아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로 받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자리는 1만큼 받아 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에 덧셈을 할 수 있겠죠. 받아 올림된 1과 본래 있었던 5만큼을 더해서 그대로 내리면 1 더하기 5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76 더하기 15라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의 덧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의 자리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과 5를 더하면 11이라는 수가 되죠. 그러면
1의 자리에는 그대로 1이라는 숫자를 쓰고요. 10만큼은 받아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에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수를 더해보도록 할까요? 1, 7, 1 더하면 9라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합하면 9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번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여기 요것과 요것 요게 이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뺄셈이에요. 먼저 32 빼기 7이라는 뺄셈입니다. 1의 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2에서 아래에 있는 7만큼을 빼려고 보니 위에 있는 2라는 수가 더 작죠.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도와주려고 내려와야 되는데 10의 자리에서 1이라고 돼 있던 것이 1의 자리로 내려오면 10만큼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래 있던 2와 도와주러 온 10 합하면 12가 되겠죠. 12만큼에서 7은 뺄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되느냐? 12에서 7을 빼면 5라는 값이 되고요.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얼마가 남죠? 아까는 3이었었지만은 1만큼을 우리가 내려줬으니까 지금은 2만큼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25라는 값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예요. 65 빼기 26이라는 수입니다. 이 문제도 받아내림이 필요한 문제예요. 5에서 6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있는 6을 5만큼이 남고요. 아래로 내려주면 10만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본래 있었던 5와 도와주러 온 10만큼이 합쳐져서 15가 되겠죠? 15에서 6만큼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1의 자리는 9가 되고요. 10의 자리는 본래는 6이었었지만 지금은 5만큼이 남아있어요. 5에서 2를 빼면 3. 그래서 39가 됩니다. 2번 문제는 25와 39가 돼요. 그러면 3번 문제로 갈까요? 3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혜네 반은 모두 24명이고 그 중에서 여학생이 15명입니다. 남학생은 몇 명일까요? 지혜네 반이 모두 24명이에요. 24명. 근데 이 중에서 여학생만 하면은 여학생이 이만큼 있어요. 여학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여학생만 하게 되면 몇 명이냐? 15명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는 학생이 남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남학생은 지금 몇 명일까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체 24에서 여학생만큼을 빼면 남학생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1의 자리인 4에서 5를 빼게 되면 이것도 받아내림이 필요하네요. 10의 자리 1만큼으로 바뀌고 10만큼을 도와주러 내려왔어요. 그러면 4와 10을 더하면 14, 14에서 5를 빼면 9. 이제 10의 자리로 가요. 10의 자리는 1만큼이 남았는데 그 1에서 1만큼을 또 빼줘야 돼요. 그리고 1 빼기 1은 0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남학생은 모두 몇 명이에요? 9명이구나. 구할 수 있어요. 9명.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부등호 또는 등호를 넣는 문제예요. 왼쪽에는 어떤 식이 있냐면 27 더하기 34가 있고요. 중간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81 빼기 19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나 이 부등호는 이런 걸 부등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등호 넣으란 얘기예요. 이제 부등호는
부등호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이게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기호. 다시 말하자면 어느 한쪽이 크다라는 거예요. 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부등호를 그었어요. 그러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는 의미죠. 큰 쪽으로 부등호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등호다. 그러면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구나, 이런 의미죠. 그러면 등호는 뭐예요?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걸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등호를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구나. 우리가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식을 만들죠. 그럼 3 더하기 2는 뭐예요? 5와 같죠. 이럴 때 우리가 등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 어떤 게 크냐, 작냐, 또는 같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27 더하기 34를 구해봐요. 이거 받아 올림이 필요하네요. 7과 4를 더하면 하나만큼 받아 올림하고 1의 자리에는 1만 남아요. 10의 자리를 모두 더해봤더니 얼마 돼요? 61.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81 빼기 19. 이거 받아 내림이 필요하네요. 요거는. 이거는 10의 자리가 7이고요. 아래로 10만큼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던 1까지 합쳐서 11이 되고 11에서 9를 빼면 얼마예요? 이만큼 남는구나. 그러면 10의 자리 어떻게 되죠? 7에서 1만큼을 빼주니까 62가 되네요. 왼쪽은 61이고요. 여긴 61이에요. 여기 구했잖아요. 61. 오른쪽은 얼마요? 62예요. 그럼 어디가 크죠? 오른쪽이 크죠. 그러면 부등호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문제도 우리가 확인이 돼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어요. 3 더하기 5는 8이에요. 이거는 뭐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모 더하기 3은 12래요. 네모 더하기 3은 12. 그러면 3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지 12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3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12가 되느냐? 네모에 들어갈 수는 뭘까요? 바로 9가 되겠죠. 9가 됩니다. 이 9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12에서 여기 있는 3을 빼주는 방법이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9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9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60 빼기 네모 6은 34. 이건 뺄셈 문제예요. 뺄셈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1의 자리에서 0에서 6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도와주러 와야 돼. 그러면 여기 6이었던 게 10의 자리가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만큼 도와주러 오죠? 그러면 여기는 도와주러 온 10이랑 본래 있었던 0이랑 합하니까 10. 10에서 6을 빼니까 4가 되는구나. 이거 이해가 됐어요. 10에서 6을 빼니까 4가 되네. 그러면 10의 자리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10의 자리는 지금 남아있는 게 5만큼이에요. 5만큼인데 5에서 얼마를 빼니까 3이 됐어. 5에서 얼마 빼야지 3이 돼요? 5에서 빼기 얼마를 했더니 3이 됐어요. 그래,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바로 2가 되죠. 그래서 5번의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수는 9가 되고요. 5번에 두 번째 들어갈 수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끼리의 덧셈, 그리고 받아 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끼리의 뺄셈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어요. 이 준비학습이 3학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다시 떠올리는 게 새로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학 익힘 5쪽에 있는 준비학습을 먼저 여러분들과 해결을 해보았습니다.